예. 예, 우리 SK 크린텍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라이프 환경기계에 친환경 세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 너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제가 배울 것도 많고 또 영상에 또 정보를 드릴 것들도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오래 사업을 하셔가지고 저보다도 훨씬 더 설명이나 뭐 이런 뭐 정보 같은 것들을 더 자세히 좀 전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예. 네.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또 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야 이런 거가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면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가장 궁금한 게 어떤 점이셨나요? 일단은 뭐 소비자들이나 다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입주 청소 업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일반 세제를 쓰는 업체가 있고 친환경 세제를 쓰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친환경 세제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일단은 그런 전문적인 답변이나 좀 그런 것들이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친환경 세제라는 건 우선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걸 친환경 세제라고 그래요. 근데 이제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이면서 또 저희가 그 수입하는 그 그린 케어라는 제품은 우리가 그 일반 그 백화점 같은 데 보면 프로시라는 제품하고 동일한 제품인데 회사 역사가 한 150년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서 친환경을 그 생산한 지는 30년이 더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친환경이라는 건 주로 그 원료를 식물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가 않아요.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강산성이라면 저 pH1이나 pH2 뭐 pH 제로 이런 걸 강산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을 그 우리가 화공약품에서 뽑아낸 건 손으로 되면 손이 다 타거나 또 부상을 입을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옷에 닿으면 옷이 다 그 타버리죠. 근데 이제 저희가 수입하는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손으로 만져도 해롭지 않을 정도로 이게 친환경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는 이 세제를 사용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닦은다 어디를 만져서 서로 만진 다음에 입술에 대도 괜찮고 또 이게 나중에 말라갖고 이게 약간의 그 잔재가 남아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린다 하더라도 인체에 들어가도 전혀 해롭지 않다는 그런. 호기에도 전혀 이상이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.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알레르기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. 어린애들이 면역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못 그 안 좋은 세제를 쓰다 보면 알레르기를 일으켜갖고 피부에 반점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로 하면 전혀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. 세정력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세정력은 이제 이렇게들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. 친환경 세제를 쓰면 그럼 세정이 아주 약한 거 아니냐. 그럼 뭐 잘 안 닦이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그 오해들을 갖고 계시는데 세정제가 친환경 세제를 쓰는 저희 제품을 가지고 세정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. 세정력도 같이 좋습니다. 네네. 세정력도 좋고, 그 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체도 해롭지도 않고, 또 그러고 이제 또 그러면 가격이 많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는데, 실질적으로 가격도 이게 원액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희석을 보통 30대 1에서 뭐 많게는 100대 1까지 희석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그 가격도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특징이 있죠. 그러니까 대부분 세제를 가지고 이제 홈크리닝 하는 사람들이 그 친환경 뭐 독일제 그러면 가격이 비싸고 못 쓴다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인건비에 대비해서 2~3% 정도밖에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그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친환경 세제가 뭐 국내 것도 있고 독일제 것도 있지 않습니까?
그 혹시 국내산 친환경 세제랑 독일제 친환경 세제랑 뭐 혹시 또 차이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? 글쎄, 이제 제가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런 세제 업체들을 여러 군데를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생산하는 업체들이 소규모로 해서 직원들이 한 10명 미만인 데가 대부분이고, 정확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성분 분석을 해갖고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거의 지금은 많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나오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도 많이 뒤떨어지고,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취급하는 그 그린 케어라는 제품은 국내 프로시라는 제품으로도 이미 들어와 가지고 백화점에도 많이 들어간 그 제품의 이름인데, 그 똑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이름이 프로시와 그린 케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수입하는 거는 이제 그린 케어라는 제품은 가정용으로도 쓰지만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. 산업용이라고 그러면 일반 공장에서도 쓰고 또 홈크링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회사가 우선 역사가 한 150년 됐고, 또 이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이 네임밸류가 있는 그 마크를 크레들 또 크레들에서 요람에서 요람까지라는 그 친환경 마크를 받고, 또 유럽 쪽에서 만든 마크 중에는 에코라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라벨도 인증을 받아서 쓰고 있고, 그래서 제가 그 가보면은 뭐 일반 그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 회사 제품이 많이 깔려 있어요. 프로시는 많이 프로시, 우리는 국내에서는 프로시가 많이 있는데, 근데 독일 같은 데는 그린 케어 제품으로도 많이 나가 있고. 저는 친환경 세제로 이제는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. 예, 저희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도 직원분들 건강도 그렇고,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소비자분들도 그렇고, 확실히 이 친환경 세제를 쓰면은 이게 좀 고객님들도 오셨을 때 향도 좋잖아요. 예, 향도 좋고, 이게 좀 저 역시도 이게 제가 처음에 현장 나왔을 때 저희 둘째 애기가 완전 깐난쟁이였으니까, 예, 이게 이 제품을 쓰고 나서는 제가 좀 집에 가서도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애들을 안을 수도 있고, 예, 좀 회사에서 또 이 취급을 하시는, 거래하시는 이런 또 이런 품목들이 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있으시지 않습니까? 저희 회사는 원체 라이프 환경기계 주식회사가 환경기계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국내 최초로 고압 세척기라는 거를 저희가 수입을 해서 뭐 각 그 기업체 또는 세차장에다 납품을 했었고, 그 외에 또 습식 바닥 청소기를 해서 바닥을 닦아서 자동으로 기계로 닦아서 흡입을 해서 버리는 그런 바닥을 청소를 청결하게 하는 그런 기계를 좀 수입을 시작을 했죠. 저희 청소 업계에서도 잘 세제 용도를 잘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대부분 그렇죠. 네,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6년 전에 그 대표님하고 거래를 했었던 거는 저희가 지금 구성이 이렇게 4개를 저희가 사용을 했었거든요. 보시면은 이거는 pH 13이니까 알칼리잖아요. 이 알칼리는 어디 부위, 뭐 집에서 어떤 부위에 청소를 쓰면 좋을까요? 알칼리성이라는 주로 네네네.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많이 쓰는 게 이제 알칼리성이라고 봐야 돼요. 알칼리성이.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산성은 기름때가 안 나가냐? 그건 아닌데 주로 알칼리성이 기름때에 더 잘 분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. 그러면 예. 주방 주방 세제로도 쓰기도 하지만은 주로 바닥 클리닝용이나 또는 후드 같은 거 기름때 많은 부분 뭐 이런데, 또는 저 우리가 요즘 보면 에어컨 같은 것도 좀 오래 쓰다 보면 안에 일반 먼지가 많이 끼는데, 이제 이런 거 청소할 때는 주로 알칼리성을 많이 쓰고, 그다음에 이제 산성이 되는 거는 뭐 산성도 마찬가지로 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때 제거용으로도 쓰기는 하지만은 위생실 소독도 되면서 또 클리닝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쓰기도 하죠. 그러면은 중성 같은 경우에 pH 8, 중성 세제는 중성이라는 건 pH 7을 기준으로 하는데 7에서부터
그 숫자가 높아지면은 알카리성으로 가고요. 낮아지면 산성으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산성이라는 건 pH 7에서 6, 5로 가면 약산성이고 또 4, 3, 2로 가면 2, 뭐 1 가면 조금 강산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알카리성도 마찬가지로 pH 7에서 8, 9, 10 정도면 약 알카리성이고 그걸 넘어서 뭐 12, 13 뭐 이렇게 가면은 좀 강알카리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이렇게 대해서 나누는데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액에서 이 식물 원액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약산성이 됐든 뭐 강산성이 됐든 강알카리성이 됐든 이런 것들이 손으로 만져도 괜찮을 정도로 인체에 무해한 세제예요. 그리고 보통 희석률이 뭐 10대 1에서 뭐 맥시멈 100대 1까지 희석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전혀 인체에 해롭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뭐 산성, 알카리성, 뭐 중성을 하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. 크게 나눈다라고 하면. 근데 정말 많고 뭐 같은 알칼리인데도 용도가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. 그게 그러면은 알칼리인데도 그 부위에 맞는 더 적합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제로 이렇게 더 세분화가 돼요. 그렇죠. 예, 맞습니다. 그 말씀, 지금 질문 잘 해주셨는데, 세제로서 pH5라고 그래서 pH 뭐 1이라고 해서 같은 pH 원리도 특색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BR75라는 세제가 있는데, 이런 세제는 수영장 같은 데서나 많이 쓰고 있고, 그 다음에 건물 외벽이 이렇게 요새 보면은 그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많은 그 타르 같은 게 많이 오염이 되잖아요. 그런 데는 BR75 같은 거고 특화된 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 쓰면 아주 효과가 좋죠. 그래서 같은 pH5라고 또는 뭐 강알칼리성이 됐든 강산성이 됐든 같은 수치라고 해도 그 특색이 있게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거기에 용도에 맞춰서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기종은 한 60가지. 원체 이 타나 그린케에서 나오는 세제 종류는 한 200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200가지를 다 수입할 수가 없고 저희가 한 60가지를 정도를 수입을 해서 또 저희가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또 수입을 하려면은 지금은 화평법하고 화관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국내에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KTR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우리가 검사 의뢰를 해서 성분 검사 의뢰를 해야 돼요. 그럼 우리가 그 자료를 다 주고 또 우리가 샘플을 세 개에서 5개 정도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다 성분 분석을 해서 국내에 수입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적합 인정을 해주는데 옛날에는 이제 KTR만 받으면 들어왔는데 지금 한 가지가 더 생겨서 그 윗단계에 KTR도 받아야 되지만 또 챔플이라는 데를 또 받아야 돼요.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나라에서도 이 세제에 대해서 인체 해로운 세제를 규제를 하고 있죠. 예. 그래서 지금 세제를 잘못 공장 같은 데 쓰다 보면 모르고 쓰다 보면은 그게 걸리면은 벌금도 많이 나오고 더 심지어는 또 그런 세제를 쓰면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런 세제들을 인체에 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네. 네. 저 여기 와서 너무 많아가지고 다 사가고 싶은데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구성을 더 늘리기는 했거든요. 처음 했을 때보다. 그래서 저번에 미팅 했을 때 친절히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카탈로그나 이런 것도 다 보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구성을 늘리기는 했는데 참 너무 지금 오늘 정확한 얘기를 또 전달해 주시니까 확실히 더 많은 도움도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세제를 또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는 방법을 일단 알아야지 청소도 깨끗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.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특별히 아까도 좀 언급을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 가정이라는 거는 특히 뭐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많잖아. 젊은 세대들이.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청소를 옛날에는 뭐 대부분 본인들이 뭐 이 청소를 했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
맞벌이 부부를 해서 다 나가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청소도 전문화가 돼서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 업체들을 불러갖고 뭐 분기별로 한 번을 한다든지 1년에 한 2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제 근데 그거들을 맡기는 때 이 사람들이 쓰는 약품이 어떤 걸로 쓰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어도 봐요. 그 어떤 세제를 갖고 와서 우리 청소를 할 거냐. 왜 그러냐. 어린이한테 인체 해롭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런 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요즘은 홈클리닝 가정 청소를 맡기는 경우가 많죠. 이게 점점 좀 이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을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또 입소문으로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면은 저희가 뭐 그 고객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입주 청소를 어쨌든 세제로 닦으니까 뭐 바로 청소를 하고 바로 입주하면 좀 뭐 안 좋다 이런 생각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네요. 그렇죠. 친환경 세제 쓴다라고 하면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. 네. 그 전에는 보면은요 입주하게 되면은 보통 뭐 문을 다 열어놓고 며칠 한 3일 동안 후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게 좋다. 그거 왜 그런 거 아니? 옛날에 그 세제가 그만큼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나면은 그 공기 중에 그 나쁜 입자들이 인체 해로운 입자들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놔라. 3일 뒤에서부터 뭐 입주를 해라.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. 저도 회사 생활했을 때 그 분무기에다가 예, 그때 친환경 세제를 안 썼을 때죠. 그걸 딱 쓰면은 그냥 기관지도 그냥 바로바로 안 좋은 게 나타나고, 그렇죠. 예, 또 이게 그 고무장갑을 끼고 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그 알칼리성 세제, 강 알칼리성 원액으로 하다 보면은 빵꾸가 나더라고요. 고무장갑. 그렇지 뭐 녹고 옷도 아까도 말씀드렸죠. 옷도 상하고 손에 대면 손이 다 그냥 이게 벗겨지고 그러잖아요. 피부가 벗겨지잖아요. 그런 거를 분무기에 넣고 써가지고 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너무 안 좋으니까.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고가 크게 몇 년 전에 났잖아요. 그래서 가습기에다가 그 약품을 집어넣는데 가습기 사건 알잖아요. 아직도 그 정리가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, 그만큼 중요하죠. 네, 예. 확실히 이제는 나라에서도 그런 규제가 심해지고 하니까 저희 입주 청소 업계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네요. 아,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뭐 제가 한 얘기들이 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또 앞으로 소비자들한테도 제가 드린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, 대표님. 나중에도 또 저희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귀찮으시더라도. 그러면 언제든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를 주시거나 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글쎄 뭐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닌데 지금 구입하는 게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. 200만 원인데요. 한 달에? 근데 그게 매달 평균적으로 200만 원은 아니잖아. 그 소진율이 다 팀장마다 달라가지고. 한 분기별로 한 200만 원 정도는 아마 될 거는 같은데. 대표님 근데 그 삼성 반도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. 그렇죠. 근데 홈크림용으로는 적은 양은 안 해요, 사실. 홈크림용으로 뭐 한 분기별로 200만 원 하면은 그래도 많은 양을 하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볼게요. 저희는 거기 매뉴얼대로 희석률에 따라서 하라고 지침을 하지만 그 팀장님들이 그래도 이 많이 쓰면은 세정력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. 아무래도 그런 생각. 그래서 다 똑같은 날에 지급을 해줘도 소진율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.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. 근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 그 독일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스티커에 희석률이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20ml서부터 50ml하고 밀이란 말이야. 그럼 1리터, 여기 1리터짜리인데 1리터는 1000ml거든요. 1000ml인데 1000ml를 20대 1에서 50대 1을 희석해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.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20통을 만들어서 쓰라는 소리거든요. 40리터 아니지. 40리터 물에다가 이거 한 병 아닌가요? 그러면? 뭐가요? 25ml니까 40 그렇죠. 그거는 이제 미니멈이고 맥시멈은 50대 1이잖아요. 이제
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고 옛날부터 보면은 그냥 빨리 닦기를 원해. 예, 그게 좀 성질이 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제가 뭐 많이 풀었다고 잘 닦이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.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예, 좀 물리적인 힘도 어느 정도 가하면서 하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엄청난 찌든 데를 뭐 약으로 틱 뿌린다고 해가지고 정말 SNS에서 막 뭐 거품 딱 뿌리고 물 뿌리면 쫙 내리듯이 그거는 사실 그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예, 적정한 그 희석률이 가장 그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희도 더 이거 공부를 해가지고 저희도 조금 더 세분화되게 그렇죠. 예, 그래서 조금 해서 네. 홈크링에도 이제 그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. 이제 화장실이 있고 또 위생실이 있고 그 욕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방 쪽에 있고 또 거실이 있고 또 안방이 있고 방들 있잖아. 그럼 그 특색에 맞는 세제를 써주시면 좋죠. 또 유리창도 있고요. 또 또 우리가 보면 이제 요새 보면 이제 주방에 보면은 주방 기구도 있고 그런 데는 또 거기에 맞는 세제를 써주시면 좀 좋죠.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직장 생활하는 것도 보다는 오히려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홈클리닝 쪽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면 홈클리닝이 많이 이렇게 이미지가 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지금 대기업에서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이 분야가 굉장히 전문성 있게 하면은 큰 사업의 성장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.